안녕하세요. 그동안 교육 생태계에 대한 동영상을 5차례 정도 업로드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인 내용으로서 교육 생태계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요. 하나의 학급이, 하나의 학교가, 그리고 하나의 지역사회가 교육 생태계가 됨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총 정리인데요. 생태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제,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 생태적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토대적인 역량, 힘, 이런 요소들로 오늘 생태계 구성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생태적 교육을 위한 첫 번째 요소로 생태적 교육 철학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을 시킨다.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본다.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교육에 대한 지향점,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생태적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그림에서도 제시되어 있겠지만 상생을 위한 교육이다. 그동안 아이들이 경쟁만을 해왔다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교육을 우리는 지향한다. 그리고 공진화, 한 개개인의 아이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클 수 있는, 다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바를 우리 학교는, 우리 지역사회는 지향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단지성인 거죠. 개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단지성으로서 발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우리는 항상 추구한다. 혹은 한 개별적 성장, 하나의 개별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팀원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 혹은 팀워크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생태적 교육 철학이 필요한 거고요.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다. 이런 지향점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는 바다라는 생태적 교육 철학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 교수 학습인데요. 이처럼 생태적 교육 철학을 지향하는 바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이 구현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협동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화된 교육에서 여럿이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프로젝트에 기반한 다 같이 함께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이런 협동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든지요. 통합적 학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과로 구분된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통합적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혹은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과 배움의 일치다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지역사회의 삶이 묻어나고요. 지역사회의 삶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나는 이런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혹은 교육을 통해서 삶과 배움이 일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혹은 그러한 방법들이 구현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된 배움 혹은 지역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와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도시재생, 이런 다양한 소재 혹은 사업들과 교육을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삶이 배움의 소재가 되고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 이런 겁니다. 지금은 학급으로 그리고 학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팀을 구성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한 팀이 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해 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육 과정 혹은 교육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는 새로운 혹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태적 교육 철학, 생태적 교수학습 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든 지역사회든 생태적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예를 들면 공간과 시설을 포함하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배움의 인프라, 교육의 인프라를 말하는 것이죠. 학교 시설이 개방돼서 지역사회가 좀 더 자유롭게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학교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지역사회를 하나의 배움터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 내에서도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 관, 학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킹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생태적 교육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네트워크인 거죠. 주체들 간의 연대, 교육 단체들 간의 연대, 사업과 교육의 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주체들 간의 연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교사 공동체와 학부모 연대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자치적 활동, 청소년 자치회, 시민단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라는 건. 또 하나는 교육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혹은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주민자치든 이들의 연대와 협력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지역사회에 안착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업과 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는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시재생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혹은 협동조합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얘들과 교육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네트워크죠. 그래서 도시재생과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이들의 청소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자치 활동이 민주적 시민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생태적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범과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는 기초 단위, 시군구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 광역 수준에서 기초 수준에서 이런 규범과 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혹은 동단위 거버넌스, 혹은 동별 마을교육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이러한 바를 지향하고 이러한 약속 혹은 합의를 만들어 나간다. 이거는 규약이죠. 정해진 규약 혹은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구비돼야 생태적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교육 철학, 생태적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교육 환경이 이루어져야 생태적 교육과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요소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력, 마을 교육, 시민의식이 순환적 구조를 갖춰야 된다. 이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력이 이제는 있는 것이죠.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교육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만의 교육력, 교육에 대한 힘에 의해서 마을 교육의 실천과 수준이 결정됩니다. 교육의 지역력이 높다면은 그들이 실천하는 마을 교육도, 마을 교육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마을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성으로 축적이 될 거고, 이러한 시민성은 다시 지역의 교육력으로 환원되는 순환적 구조를 갖춰야지 비로소 교육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생태계 작동 원리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생태계는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살아있음, 유기체적인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있다. 교육 생태계도 이러한 원리들이 함께 작동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진화, 아이들 개별적인 성장, 진화라는 그 성장도 중요하지만 함께 다 같이 성장하는 공진화가 중요하다. 공진화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총체성이라는 것은 시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합, 부분의 합은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시너지가 있는 건데, 공동체란 혹은 생태계란 이런 시너지를 지향한다. 시너지를 발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조직화인데요. 살아있음은 어쨌든 적응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 힘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자기조직화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댑터빌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생태계는 환경 변화에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유기체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학급이, 우리의 학교가,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이러한 살아있음의 특성을,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교육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교육 철학,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지역의 교육력이 시민성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태계로서의 작동 원리들이 적용이 되어야지 비로소 교육 생태계가 구축되고 그리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